만약 누군가의 인생이 단 한 장면으로 뒤집힌다면 그 사람은 끝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사라질까요? 말은 반항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담고 싶었다는 고백이었죠. 그러나 닿지 않는 마음은 더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은 집을 나왔습니다. 허름한 여관 침대는 차갑고 얇았고 새벽마다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요. 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자재를 옮기고 밤에는 택배 상하차를 하며 몸을 혹사했지만 마음의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는 욱신거렸는데요. 그는 술 한 캔을 끝내 비우지 못한 채 침묵만 길게 늘여두었습니다. 어느 날 종이컵 커피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거면 애초에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지. 말은 차가웠고 지역은 마지막 기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눈빛은 복잡했는데요. 그는 냉정하게 몰아붙여서라도 친구를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먼저 알아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결국 유심을 버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싶다는 충동이었는데요. 그 발걸음이 닿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에델 보육원이었습니다. 과거 봉사하던 때 그는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간식을 나눠주며 웃었더랬죠. 문틈으로 원장의 그림자가 비치자 그는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씨 괜찮아요? 라는 낮은 목소리에 멈춰섰는데요. 거울에 비친 현재의 그는 초라했고 예전에 환한 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망가졌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답이 없어 더 아팠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딱딱한 현실을 골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붙들지 않겠다고 마음을 세웠는데요. 정순이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 말에 은호는 울컥했지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제 길을 가볼게요. 그녀는 카페를 정리하고 인테리어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선은 고다졌는데요. 그날 밤 성재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정식으로 시작해볼까? 예고 없던 고백이었지만 은호는 스스로의 마음이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대답하진 않았는데요. 성재씨, 저는 도망치듯 시작하긴 싫어요. 단단한 대답은 그녀가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집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철은 스스로를 탓하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김다정은 말없이 도시락을 싸서 그의 가방에 넣어두었는데요. 당신 너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요.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옥래는 묵묵히 아들의 등을 두드렸고 김장수는 신문을 휙휙 넘기며 사람 일은 언제든 바뀐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지화는 박영나의 수행기사 일을 하며 형의 소식을 수소문했고 이수빈은 영상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한때 정보아에게 당한 학교 괴롭힘의 흔적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그녀의 선언은 가족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 지역을 다시 찔렀습니다. 보아였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위자료 받아. 그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마지막이야. 지역은 핏속이 식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는 가족을 위해 택한 길이라며 버텼지만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무참히 찢었습니다. 사랑을 잃는 건 참아도 사람됨까지 부정당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말다툼에 휘말려 쓰러졌고 손등에 난 상처가 따갑게 타올랐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물었죠. 괜찮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동안 은호는 카페 손님들과 천천히 말을 나눴습니다. 새로 온 디자이너 의뢰를 받으며 자신을 회복했는데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녀가 한 말은 스스로에게도 건네는 주문이었습니다. 정순이는 퇴근길에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옥수수죽을 끓였습니다. 그 따뜻한 냄새가 거실을 채우자 김다정이 슬며시 웃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게까지 닿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거실 조명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성재는 그 사이 물밑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진석의 회사 자료실을 뒤져보아 쪽 하도급 계약의 이상한 조항을 찾아냈는데요. 왜 이 문서에 고성희 이름이 나타나지?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재는 지역을 무너뜨린 고리를 끊어내야만 은호의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자격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보였던 첫말 뒤로는 아무 말 없이 문제의 끈을 조탔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사실을 모두 털어놓지 않았는데요. 증명되지 않은 정의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해.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역은 에델 보육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이 따뜻한 차를 건넸죠. 당신은 예전에 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른이 되어도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지역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지금은 없네요. 원장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약속은 미루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단단히 눌렀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은 텅 빈 방을 바라보다가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낮게 말했죠. 지혁아, 내가 틀렸다. 그 말은 벽을 넘어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 했는데요. 조옥래는 새벽에 일어나 묵주를 굴렸고 김장수는 뜨거운 물에 차를 우려 손자에게 전할 말을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사람이 지는 날이 있어도 길은 남는다. 어른들의 짧은 문장은 오래 쌓인 삶의 무게였습니다. 수비는 카메라를 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숨기지 않겠다. 그녀는 보아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혹을 끝내 누르고 자신의 작업 영상에 자신을 믿어준 가족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복수 대신 기록을 선택한다. 그 선택이야말로 수빈이 어른이 되어가는 방식이었는데요. 지화는 영나에게 형 이야기를 꺼냈다가 뜻밖의 위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어. 중요한 건 돌아오는 길을 찾는 거지. 영나의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고 지화는 그 말 덕분에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은호는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은 친구처럼 지내요. 성재는 짧게 답했죠. 알겠어.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묶어둔 자금 흐름, 박진석의 서명 뒤에 있는 압박, 그리고 보아가 선택한 도주의 뿌리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무너뜨려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덮지 말고 바로 세우자. 그가 택한 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구조였습니다. 마침내 지역은 오래된 운동화를 끌고 집 앞 골목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다정이 서 있었습니다. 밥 먹고 가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에 앉자 이상철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숨이 걸렸지만 지역은 억지로라도 삼켰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두 사람의 사과는 번쩍이는 화해가 아니라 오래된 돌처럼 무겁고 단단했는데요. 그 무게가 식탁 위 그릇들을 조용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 씨 잘 지내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은호가 말했죠. 저는 제 자리에서 버텨볼게요. 지혁 씨도 본인 자리에서요. 그 말은 이별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혁은 창밖 어둠에서 작은 불빛이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가늘어도 끝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성재는 자료처를 들고 박진석 앞에 섰습니다. 이 조항들은 부당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단호한 눈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성재는 고개를 젓고 말했죠. 그래도 복잡하다는 이유로 틀린 걸 계속할 순 없어요. 그 순간 고성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리해. 지금은 깔끔함이 이익이야. 뜻밖의 한마디였는데요. 그녀가 계산한 깔끔함의 끝이 누구의 구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밤 에델 보육원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은 아이들 사이에 서서 종이등을 들었고 원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약속은 이어가는 거라 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은호가 걸어왔고 성재가 한 걸음 뒤에서 멈췄습니다. 셋은 말없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누구도 과거로 도망치지 않았고 누구도 미래를 서두르지 않았는데요.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각자 잘 서봅시다. 그 다음에 눈을 맞춰요. 성재가 웃으며 덧붙였죠.
그 사이 나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등불이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아직 사랑을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길이 생겼습니다. 상철은 그 길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배우는구나. 조옥래는 그래서 사는 거지라고 대받았고 김장수는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은 카메라를 내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록은 충분했고 이제 삶의 장면을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가 속삭였는데요. 오늘은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은 누군가의 결심이었고 누군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혁은 철거 현장에서 인테리어 보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줄자를 펴고 벽에 수평을 맞추며 묵묵히 하루를 쌓았습니다. 손끝이 일의 리듬을 되찾자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루를 제대로 끝내면 내일이 덜 무섭다. 그가 스스로에게 반복한 문장이었죠. 사장은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내가 현장 맡아. 지혁은 작게 내라고만 했는데 그 짧은 대답에 체온이 돌아오는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은호는 카페 한켠에 전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작가 소풍과 수빈의 짧은 영상이 번갈아 걸렸는데요. 손님들은 한 줄 평을 남겼고 상처가 빛을 흘린다라는 메모가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를 지갑에 접어넣고 밤마다 도면 위에 연필을 굴렸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를 담지 않는다. 그 문장은 자신을 붙드는 작은 성벽이 되었죠. 한편 수빈은 박영나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업실 영상 같이 찍을래요. 촬영 날 수빈은 말을 아꼈고 영나는 웃었습니다. 그림은 말이 적을수록 더 크게 들려요. 둘은 서로의 상처를 들추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방패처럼 느껴졌죠. 지화는 형에게 보낼 문자를 쓰다 지웠습니다. 대신 영나와 야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는데요. 영나는 말했습니다. 글자는 때로 칼이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화는 그래서 난 아직 초보라며 웃었습니다. 이상철은 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고 김다정에게 전화를 걸어 별일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다정은 오늘은 등갈비찜 할게 라고 대답했죠. 평범한 저녁의 약속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조옥래와 김장수가 짧은 말을 나눴습니다. 사람 일은 언제든 바뀐다. 그래서 버틴다. 오래 쌓인 삶의 무게가 짧은 대화에 담겼습니다. 그 사이 성재는 물밑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진석의 회사 자료를 뒤져보아 쪽 하도급 계약의 이상한 조항을 찾았는데요. 고성희의 자금 흐름과 연결된 흔적 그리고 에델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기부와 하도급 계좌가 교차하는 줄기였죠. 아이들을 통로로 삼다니. 그는 이를 악물고 자료를 복제했습니다. 그러나 폭로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남겨라.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길이 필요했고 누군가에게는 책임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작은 바람이 동네를 스쳤습니다. 카페 간판이 흔들리고 보육원 마당에 등불이 떨렸는데요. 변화는 늘 미세한 떨림으로 먼저 도착하죠. 은호는 영수증 구석에 오늘의 고백을 적어 건넸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건 다르다. 그 문장이 누군가의 심장을 오늘 하루 더 뛰게 했습니다. 며칠 뒤 지혁은 새 현장에서 처음으로 팀의 맨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휴식 시간 그는 물병을 들고 멀리 들판을 바라보며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어머니에게 첫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하고 있어. 새 단어는 사과도 고백도 아니었지만 돌아오는 길의 첫 발자국이었죠. 그 주말 가족이 모였습니다. 조옥래가 먼저 수저를 놓고 말했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맛이 나지. 김장수가 그렇지라고 받자 이상철이 지혁에게 반찬을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던 거다. 지혁은 눈을 감고 씹었습니다. 맛이 기억을 데려왔고 기억은 말을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정식 계약합니다. 식탁 위 한 문장이 조용히 환하게 켜졌죠. 식사가 끝나고 수빈이 새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서로의 손이 잡히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견딜 수 있게 만든다. 박수는 없었지만 모두의 호흡이 같은 박자로 정리되었습니다. 밤 성재는 은호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내 행복 쪽 편이야. 은호는 2번 듣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조용한 비가 내렸고 비 냄새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는데요. 그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에델 아이가 카페에 종이등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날렸던 거예요. 은호는 등을 받아 불을 켰고 희미한 빛이 유리잔에 겹겹이 반사되어 가게를 채웠습니다. 그 빛을 보며 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멈추지 않자. 그 다음 날 박진석과 고성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깔끔함이 이익이야 라고 고성희가 말하자 박진석은 턱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깔끔함은 비용이 들지. 둘의 계산은 사랑이나 명예가 아닌 견딜만한 손실을 고르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대화의 끝에서 성재의 이름이 잠깐 스쳤고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얇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진실을 끌어올릴 때 회사는 상처받겠지만 아들은 단단해진다는 걸요. 그 시각 은호는 성재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다면 숨길 게 없어야 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그는 구체를 말하지 않았지만 손등의 힘줄이 대답처럼 붉어졌습니다. 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면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겁게 들고 가볼게요. 성재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새로 들어온 작업자가 못질을 서두르다 손을 베었는데요. 지혁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며 말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그는 그 말을 자기에게도 들려주듯 반복했습니다. 일은 끝까지 정직해야 안전하다는 걸 몸이 먼저 배웠습니다. 퇴근길 그는 에델 담장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아이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이지혁 오늘은 버텼다. 그 문장이 번져 밤 공기를 데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별빛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화려한 날들 예상 시나리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